안녕하세요. 크립토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의 대장주 코인들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먼저 우리나라 코빗 거래소 뉴스입니다. 넥슨 모 회사죠. 거기에서 24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체결을 했다. 모 기업으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코빗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크립토 관련된 기업들, 뭐 DAT 기업들, 뭐 미국, 뭐 유럽, 뭐 우리나라, 중국 할 것 없이 지금 다 많이 힘든 크립토 윈터를 겪고 있습니다. 뭐 나만 힘든 것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빗썸 사태 이후로 조금 이제 그 논의가 길어지고 있죠. 코인 거래소의 대주주가 지분을 34%까지만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100%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 미래 에셋 그룹에는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코인 거래소인 코빗을 사실은 전부 다 인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34% 대주주 지분 제한에 걸리면 당연히 이게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아직 이 법이 통과 전이어서 이 지금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할 수 있을지 이 심사가 당분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거겠죠. 현재 코빗의 최대 주주는 넥슨, 여기가 이제 지분 60.5%, 2대 주주는 SK 플래닛 31.5%. 그러니까 요 두 개 지분 합치면 90%가 넘거든요. 요것을 실은 미래에셋이 다 가져가려고 했다가 지금 쉽지 않은 이제 난항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법이라고 하는 거 규제는요, 뭐 강한 규제, 약한 규제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34% 이런 식으로 지분 제한을 거는 것은 조금 뭐랄까요, 뭐 그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은 안 듭니다. 물론 이거 지분을 막 은행에다 다 이렇게 막 몰아준다라고 하면 은행이 전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경쟁력 있는 회사라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그러니까 잘 활용할 수 있고 10분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 미래에셋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다 보는데 이렇게 지분 제한을 하면 조금 이게 쉽진 않겠다. 물론 자격 제한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돼야겠죠. 뭐 사건 사고가 있었다거나 뭐 범죄 이력이 있거나 이런 이제 회사 또는 이제 외국계 뭐 이렇게 자격 지분 제한을 할 수는 있는데 일괄적으로 34%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저는 뭐 썩 좋은 결정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우리나라 검찰에서 탈취한 다음에 회수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지금 전량 팔았다. 지금 뭐 이제 비트코인 1억 밑으로 지금 판 것 같습니다. 320개를 팔았는데 315억을 국고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그 광주지검에서 회수했던 320개를 이걸 11일간 팔아서 315억을 뭐 이렇게 국고로 귀속을 하긴 했는데 좀 안타깝긴 하죠. 어쨌든 이게 검찰에서 탈취했던, 그러니까 누가 이걸 훔쳐갔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찾아가지고 그냥 팔아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이제 국고에 집어넣은 거죠. 굳이 왜 지금 팔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좀 안타까운, 뭐 지자체가 됐건 국가가 됐건 많이 이제 그 전 세계 글로벌 자산 비트코인만한 게 실은 없거든요. 아니 이게요, 뭐 이제 공무원 조직이 좀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조직 문화가. 그리고 이거 너 누가 이거 관리했어? 담당자 나와 했을 때 이게 이제 분실하면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 아마 크게 엄벌을 아마 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좀 관련된 지식도 많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들이 뭐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세계요, 사실은 대부분 비슷해요. 이제 국가 중앙 그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수령하는 케이스는 돈 주고 산 적이 거의 없고요. 뭐 일부 채굴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범죄, 이런 뭐 웹사이트 범죄자한테 탈취한 겁니다. 최근에 대만 법무부에서도 비트코인 210개를 국고에 귀속을 시켰거든요. 근데 아직 팔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국가에 귀속을 시키고 뭐 국가 거니까 그냥 올해 그냥 뭐 10년, 20년 묵히면 이게 나중에 분명히 그 글로벌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경쟁력이 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초창기라고 보여져요. 여전히. 비트코인을 우리는 디지털 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뭐 중앙 정부에 뭐 이제 일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자리를 잡으려면 지금 비트코인 1억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최소 100만 달러는 넘어줘야 금덩이 같이 아마 인식을 하고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비트코인이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6만 뭐 7천 8천 달러입니까? 7만 달러도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최소 한 15배 정도는 더 오를 것이다. 2030년까지 최소 저는 15배, 뭐 많으면 20배도 보거든요. 5년 만에 20배 오를 자산 찾으실 수 있을까요? 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비트코인도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실은 압류 코인이 외부에 2번이나 탈취가 됐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홀드 월렛에다가 뭐 보관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보도 자료를 하면서 이제 니모니 코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개인 비밀번호를 그냥 가져가세요 해버린 거죠. 이게 사실 뭐 무지함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뭐 이렇게 찾아서 이제는 외부 이제 전문 보관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려고 한다. 뭐 국세청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이 실수를 통해서 저는 뭐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눈에 보이고 이거 그냥 뭐 통장이든 뭐든 눈에 보이는 거 압수. 이게 이제 전통적인 아날로그 시기잖아요. 이제 뭐 디지털은 이게 좀 뭐 적응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외부 보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전 당연히 찬성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어디 그냥 쟁여놓고 이제 뭐 이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카이아라고 하는 코인이 있죠. 저기 뭐 블록체인 레이어 1인데요. 예전에 그 카카오의 클라이튼이랑 저기 그 라인, 네이버 라인 쪽에 두 가지 뭐 핀시아 이게 두 개 이제 합쳐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이거 뭐 이제 뭐 삭제를 했는데요. 지금 뭐 이거 시간 문제죠. 스테이블 코인 출시합니다. 라인 넥스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지갑을 먼저 출시했습니다. 유니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뭐 예치 보관 결제 송금인데 주로 어떤 코인을 먼저 지원하냐? USDT입니다. USDC는 이제 나중에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테더를 지원하면서 여기에 기본 연 4에서 5%의 지금 이자를 제공합니다. 이게 사실 뭐 미국에서 지금 논란의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테더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금 먼저 제공을 하네요. 라인, 구글, 네이버, 애플 계정 등등으로 로그인을 하면서도 이제 기존의 내 디지털 지갑 가 하나 있으면 어떤 플랫폼에 가고 뭐 나중 뭐 게임을 가든 뭐 소셜 미디어에 가든 그 지갑을 가지고 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이 테더 얘기하는 거면 테더 가지고 어디서든지 지금 다 쓸 수 있다. 그 지갑에 그리고 테더를 집어넣기만 해도 이게 어쨌든 달러죠. 달러 연동 토큰이지만 달러가 연 4에서 5%의 이자를 제공을 한다. 사실 뭐 저 같아도 자산의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를 테더에 집어넣어서 이자를 그냥 받기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락업이 있는 지금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뭐 입출금 통장치고는 뭐 이자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앞으로 은행들은 솔직히 먹고 살기는 매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립토나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쪽으로 다 진출을 해야 되겠죠. 뭐 JP 모건은 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뭐 지금 담보 대출까지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AI 에이전트들도 단언컨대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특히 이제 결제할 때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거대한 거래소의 대표들도 지금 이에 대해서 한마디씩 합니다. AI 에이전트들은 사람보다 100만 배가 더 많은 결제를 할 것이고 여기에 크립토,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있겠죠. 크립토를 쓸 것이다. 그 밑에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very soon이니까 조만간 AI 에이전트들의 금전 거래 액수는 당연히 인간을 훨씬 더 넘어설 것이다.
저는 AI 시대가 뭐 이제 정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전 어렸을 때 시험 보셨을 때는 그냥 막 벼락치기 하시고 그 이제 많이 외워 가지고 암기 뭐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능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뭐 머리가 누가 제일 좋냐?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판단력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 자녀분들 포함이요. 두 번째는 전 상상력이라고 보거든요. 분별력, 판단력, 그다음에 상상력, 그다음 물론 뭐 실행력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는 상상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AI 에이전트들은 은행 계좌를 열 수 없는 거죠. 본인만의 크립토 지갑을 당연히 한 개씩 최소 가져갈 겁니다. AI 에이전트는 뭐 출산율 문제 있습니까? 뭐 수량 제한 있습니까? 쉬는 시간 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잠을 잡니까? 거래 제한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전 거래가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선택할 망은 어떤 망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아마 많이 쓸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올라갈 망들이 아무래도 미래에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어떤 뭐 재단이 있는데요. 뭐 AI 에이전트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 파운데이션이라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기준으로 무려 회원사가 146개가 있습니다. 뭐 이게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회원사들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초창기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정말 뭐 막강합니다. 엔트로픽, 뭐 클로드로 유명한데죠. 오픈 AI,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테고, 블럭,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블룸버그, 클라우드플레어.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창설 멤버 치고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걸까요? 이게요, 인터넷으로 치면 1983년도 이제 현대 모던한 인터넷의 어떤 글로벌 표준이 바로 TCP/IP라고 하는 글로벌 표준을 채택하면서 인터넷이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지금 딱 그 시점이요.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지금 막 나오고는 있는데요. 각기 따로 놀아요. 서로 이제 그 글로벌 어떤 그 표준이 아니고 각자 호환이 안 되는 각자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고인물처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에이전트들을 하나의 통로로 지금 묶어줘야죠. 뭐 예를 들면 저기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 아니면 파워포인트 전 세계에서 그거 다 쓰지 않습니까? 그 표준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재단이 세워졌고 멤버들이 정말 막강한 친구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크립토와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플래티늄 뭐 초창기 멤버인데 여기 이제 골드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월 달에만 무려 18개 멤버가 새롭게 조인을 했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제 신용카드 회사죠. 오토데스크, 서클, 뭐 히타치, 일본이죠. 화웨이, 여기는 뭐 중국입니다. JP 모건 다 아시고, 뭐 이제 막강한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조인을 했고요. 뭐 시스코, 그다음에 에릭슨, IBM, 뭐 오라클, 세일즈포스, 쇼피파이, 뭐 SAP 등등등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의 지금 표준을 만드는데 지금 다 같이 조인을 한 거예요.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을 것을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지금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피지컬 AI보다 AI 에이전트가 더 빨리 다가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재밌는 것은 멤버 회원사가 146개인데요. 크립토 관련 회사는 현재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서클, 골드 멤버입니다. USDC를 이 밑단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당연히 하겠죠. 두 번째가 트론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조인했습니다. 트론에서도 이제 본인들 AI 에이전트 친화 어떤 그 레이어 1, 또 이제 블록체인 아이덴티티, DID가 되겠죠. 디지털 그 신분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스탠다드 안에 집어 넣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블록, 그다음 스카이파이어 등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들의 표준을 만들고 아까 그 코인이랑 별 관계없는 회사들 여기 왜 들어왔을까? 이 AI 에이전트들이 엄청난 경제 활동을 할 거란 말이죠.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면 이 경제 활동 인구를 본인들의 기업 생태계 안으로 당연히 끌고 들어와야겠죠. 트랜잭션 뭐 수수료가 나오건 아니면 뭐 구독해서 뭐 그 서브스크립션 구독료를 내든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물론 이제 실험 단계지만 누가 봐도 인간보다 AI들의 경제 활동이 좀 더 많아질 것을 확신하고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데 초창기 그냥 깔고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 그 수혜를 이들이 가져가겠죠. 크립토 회사들도 지금 4개밖에 없는데요. 지금 빨리 이 지금 멤버로 들어와야 저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클이나 트론이 굉장히 앞장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코인만 이제 사고팔고로 아는데요. 지금 실상 많은 실험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더리움에서는 ERC8183 그러니까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상거래를 서로 하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버전을 이제 론칭을 이더리움에서 시키려고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에이전트들이 가장 좋아할 자산은 비트코인, 플랫폼은 이더리움이 될 거라고 사실은 확신을 합니다. 근데요, 그거 외에 AI 에이전트들이 뭐 나중에 사람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이들 중에서 가성비를 찾을 AI 에이전트가 없을까요? 그러면 솔라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비싸니까. 또는 이더리움 레이어 2를 더 많이 애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더리움 레이어 2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가격이 무너져 있습니다. 솔라나도 뭐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그 AI 친화적인 레이어 1이 있어요. 첫 번째가 빗텐서 타오입니다. 두 번째는 니어 프로토콜, 세 번째는 인터넷 컴퓨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타오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이나 인터넷 컴퓨터는 들고 있습니다. 비중은 2에서 3%, 아주 많으면 4에서 5%를 들고 있는데 타오를 제가 지금 들고 있지 않은 이유는 코인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살 수가 없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론칭을 시킬 거 아닙니까? 뭐 자기들끼리도 쓰고 사람들도 쓸 거예요. 근데 이들끼리 상호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서로 상거래도 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내역 위에서 일어나요. 온체인인 겁니다. 자산 토큰화도 온체인 위에서 그러니까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들 많이 쓰겠죠. 근데 사실 뭐 지금 제가 방금 얘기 드린 이 체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체인들은 AI 에이전트들을 유치해야 돼요. 얘네들 입장에서 쓰기 편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럼에도 가장 큰 메인스트림은 이더리움 플랫폼, 최애의 자산은 디지털 골드인 비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최근에 뭐 코인 하면 그냥 뭐 4848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누구나 크립토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하면 보통 이제 은행원 가가지고 어디가 더 금리가 싸냐 은행원 기분에 따라서 담보대출과 금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코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수평해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영지식 증명 이제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되면서 이게 이제 신뢰라고 하는 게 앞으로는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못 믿겠으니 중간에 이제 3자, 중개인이 뭐 은행이 끼어들어서 거래를 중재하는 거 아닙니까? 영지식 증명이 있으면 내가 나를 노출을 하지 않고 상대방도 그냥 그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면서 신뢰가 필요 없이 서로 원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이 아마 더 많이 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스위프트망을 대체한다라고 지금 이 친구는 얘기했는데 저는 그럴 거라 보진 않아요. 스위프트망이 대체되진 않을 거고요. 스위프트망도 공존할 겁니다. 리플망도 공존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제가 얘기 드렸죠. 체인의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어떤 망이 나중에 뭐 승리할지는 사실 뭐 현재로서 알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사용자 위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 이자 그냥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일반 자유 계좌가 은행 이자가 0.1에서 0.5%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JP 모건과 같은 은행 이자가요. 0.01%래요. 0.05% 이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돈으로 이제 뭐 대출하면서 아니면 뭐 국채하면서 뭐 수익을 많이 올렸겠죠. 근데 이 이자를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다. 지금 AI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채택이 된 이후에 지금 삶입니다. 상거래나 투자 금액들, 당연히 금액이나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AI 인프라 망입니다. 레이어 1인데요. 지금 시가총액 순서대로 제일 큰 거 3개만 지금 뽑아온 겁니다. 첫 번째는 비텐서 타오가 시총 기준 현재 4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주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51위입니다. 세 번째가 인터넷 컴퓨터인데요. 이게 이제 AI 쪽으로도 이제 분류가 이제 되고 있죠. 괄호 열고 56입니다. 뭐 시총이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 말고도 그 이제 GPU,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칩이 이제 GPU잖아요. 근데 그것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렌트를 해줄 수 있는 뭐 디핀이라고 하는 섹터에 포함이 되는 코인도 있어요. 이게 렌더, 시총 78이고요. 또 비슷한 사업이지만 시총이 훨씬 낮은 아카시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나만의 AI 에이전트를 내가 만들어서 이걸로 투자도 하고 돈도 난 벌고 싶다. 경제활동하고 싶다. 이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버추얼 프로토콜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그냥 얘기 드린 게 지금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안 드리는 뭐 AI 뭐 인덱스 기능을 하는 뭐 그래프도 있고요. 사실 뭐 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AI라고 해서 딱 하나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가 가장 유망할 것이냐?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비중을 적으면 1%, 많으면 2에서 3% 가져가면서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뭐 그렇다고 저도 지금 뭐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냥 지켜볼 뿐이죠.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제 사고는 있지만 세 가지를 한번 좀 그냥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텐서 타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텐서 타오는 이게 그 AI 에이전트, 이제 서브넷이라고 해서요. AI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을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AI들이 서로 지능 어떤 그 전국 전 세계 경진 대회를 여는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가장 솔깃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게.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요. 뭘로? 비텐서 타오로. 코인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잘 나가는 그 AI 쪽이 돈을 많이 벌겠죠. 서브넷이. AI 모델 간 협업 및 보상 체계가 확보가 됐고요. 강력한 기관 수요 및 희소성. 이게 재밌는 게 그 비텐서 타오의 최대 수량이 비트코인과 똑같습니다. 2,100만 개라고 하는 수량 제한이 있고 반감기도 있어요. 반감기가 뭐 작년 말에 이미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대장주는 맞고요.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베리 실버트가 굉장히 이 코인을 밀고 있습니다. 최근에 ETF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점만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단점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뭐 사라 마라가 아닙니다. 주요 단점은 당연히 뭐 가격 변동성 엄청나고요.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서브넷 간 보상 균형 조절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걸 누군가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효과적인 솔루션이야? 이게 누가 그러면 심사를 하는지 조금 그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증자가 이게 이제 조금 폐쇄적으로 누가 제일 좋은 건지 평가를 내려요. 권력이 조금 집중돼 있고 기술 폐쇄성을 갖고 있는 토큰 중에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 프로토콜 중에서는 코인 유통량이 가장 적게 시중에 풀려 있어요. 46%. 그러면 64%는 뭐 반감기 하면서 나중에 시장에 이제 더 공급량이 더 많이 풀리겠죠. 이런 것들은 주요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사용자 친화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이에요. 예전에 얘기 드렸지만
니어 프로토콜의 창업자가 원래는 AI 개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AI 친화적인 레이어 1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체인 추상화로 매우 쉬운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한 거 몰라도 된다. 체인 추상화는 내 이 은행 계좌, 내 어떤 디지털 지갑을 AI 에이전트한테 너가 이거 내 걸로 쇼핑도 하고 투자도 하고 내 권한을 너한테 위임할게. 네가 내 거 맘대로 관리해줘. 이게 체인 추상화예요. 이게 니어 프로토콜에서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빠르고 수수료가 매우 쌉니다. 그 다음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기능도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이건 이제 장점이 되겠죠. ETF도 미국에서 이미 비트와이즈와 그레이스케일 두 곳에서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승인이 아니고 이제 막 신청했다. 점은 뭐냐면요. 싸고 빠르다는 사실은 솔라나거든요. 솔라나 대비해서는 여러모로 많이 밀리고 있어요. 뭐 시총으로 보나 저기 ETF 이미 솔라나는 이미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아직은 인지도도 니어 프로토콜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초창기에 이제 그 니어 프로토콜 재단에서 너무 좀 많은 토큰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초기에 논란이 있었고요. 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니어 프로토콜 얘기입니다. 인터넷 컴퓨터는 뭐냐? 이게 다 레이어 1입니다. 레이어 1인데 탈중앙화 월드 컴퓨터를 꿈꾼다. 이거는요, 재밌는 건데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이 이제 중앙화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저장 공간 막 빌려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한 번씩 다운될 때마다 막 공항이 이제 서버가 마비되고 농협 서버가 마비되고 기억나십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중앙화된 서버에 의존을 하지 않아요. 얘는 자체적으로 서버 필요 없이 그냥 자체 탈중앙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 다음 AI 추론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실행한다. 이건 AI 따로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AI 추론을 바로 그냥 블록체인에 그냥 올리자마자 자동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AI들이 아무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기가 편하다라는 얘기고요. 최근에 작년 말이었죠. 카페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로만 이제 해서 우리가 전문 코딩 기술이 없어도 말로 나만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수준급의 어떤 퀄리티를 자랑해서 사람들이 현재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의 직접 통합. 이건 뭐냐면요. 비트 이더는 메이저 중에 메이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블록체인에서 브릿지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해킹이 되거나 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직접 통합을 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비트 이더를 들쑥날쑥 사고 없이 그 이동이 가능해요. 기술력이요. 인터넷 컴퓨터가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제부터 단점입니다. 대중화가 많이 덜 돼서요. 사람들이 여전히 니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가 초기에 먹튀 논란이 엄청났어요. 이 가격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초기 사람들 다 그냥 먹고 튀었다. 이 논란에서 지금도 회자가 돼요. 그때 가격은 쉽지 않을 만큼 이건 정말 마이너스 98% 이런 수준까지 쭉쭉 떨어졌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킬러 앱이라고 할 만한 게 나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아까 그 탈중앙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지만 대신에 노드 운영하는데 하드웨어가 좀 높은 사양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번 해볼게요. 빅텐서, 장단점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AI 메타의 확실한 대장주 왕관을 썼다. 하지만 매일 쏟아지는 채굴 물량, 비트코인도 하루에 450개입니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매일 쏟아지는 채굴 물량의 압박, 공급량이 있고요. 소수 검증자의 권력 집중, 조금 이게 좀 불투명하다. 이런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고요. 니어 프로토콜은 미국에서 ETF 신청으로 제도권 입성에 가장 앞서 있다. 하지만 솔라나라고 하는 거대한 벽에 막혀 기술력만큼의 폭발적인 사용자 확보는 아직은 더딥니다. 소위 이제 조금 AI 긱들, 이제 괴짜들 이런 사람들이 니어 프로토콜 좀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인터넷 컴퓨터는 외계인 고문급,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걸로 무장한 월드 컴퓨터지만 상장 초기 폭락의 트라우마,
이 차트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합니다.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먹튀 논란이 컸거든요.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여전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드렸던 것은 AI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도 가장 시총이 높은 3개, 그것도 레이어 1만 가져온 겁니다. 이게 전부라 보시면 안 되고요. 기본망은 여전히 이더리움이에요. AI들도 이더리움 위에다가 이제 많이 경제 활동을 이제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시총이 높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좋으면 비텐서 타우 니어 프로토콜 인터넷 컴퓨터 대신에 솔라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분산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그냥 최고냐? 이걸 우리가 뭐 이렇게 단언을 하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쓴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망, 이거는 현재 3월 초 지금 현재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현재 1위가 솔라나예요. 2위 트론, 3위 이더리움, 4위 바이낸스 체인, 5위가 이더리움 레이어 2인 베이스였습니다. 단 이 순위는 맨날 바뀝니다. 언제는 이더리움, 언제는 트론, 언제는 솔라나, 뭐 바이낸스 체인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디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행을 제외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은행 업무, 그게 이제 디파이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금전 거래 등이 되겠죠. 디파이에 지금 TVL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체인에 돈이 가장 많이 묶여 있다, 많이 잠겨 있다. 단언컨대 이더리움이요. 56.6%예요. 이게 압도적입니다. 2위가 솔라나인데 지금 7%죠. 뭐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3위가 바이낸스 체인, 4위가 비트코인, 5위가 이제 그 베이스, 그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레이어 2, 그 다음에 트론, 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뭐 알트코인 B2를 지금 가주화가 지금 절대 아니고요. 비트 이더 50% 이상, 4대 천왕, 여기 XRP 솔라나 섞으면 됩니다. 최소 70에서 80%는 여기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 나머지 한 10에서 20%를 뭘 살까 할 때 AI를 한번 해볼까? 섹터별 대장주 중에 지금 AI만 지금 살펴본 거고요. 뭐 토크나 뭐 레이어 1 아니면 그 뭐 게임도 있고 뭐 자산 토크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결제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 이 알트코인은 특히 이제 시총이 좀 작다. 뭐 1%, 2%, 많아봤자 3%.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저는 5%를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단 내가 이 코인을 공부를 많이 해봤더니 확신이 정말 막 200% 충만해. 그러면 그건 예외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일반적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섹터별 대장주 그중에 AI만 지금 현재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이시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뭐 일반 사람들이 지금 겪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변동성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칙으로 지킬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좀 오래가는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오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 이상은 그리고 일반인 기준 4대 천왕으로만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실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 대 XRP 솔라나 플러스 뭐 알파 뭐 이 정도지. 이 변동성은 제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최근에 사실 그 야구 있지 않습니까? WBC 대한민국과 호주 경기를 실은 제가 안 봤어요. 왜? 질 게 뻔하고 이게 지금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제가 듣다가 머리가 아파서 그냥 닫아버렸거든요. 호주한테 만약 호주가 못하는 팀이 아니에요. 호주한테 졌을 때 바로 탈락, 지면 탈락, 이겨도 우리가 10대 0 뭐 콜드 게임으로 뭐 5회, 6회 이렇게 해서 이겨버리면 그래도 탈락이에요. 호주, 대만, 우리가 대만한테도 졌었거든요. 일본한테도 졌었고 9회까지 무조건 가줘야 되고 우리가 3실점 이상을 내주면 바로 탈락입니다. 뭐 10대 3이어도 탈락인 거였죠. 9회까지 가고 그러니까 스코어가 어떻게 해야 되냐? 5대 0 또는 6대 1 또는 7대 2 요 스코어로만 이겨야 우리가 8강에 진출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망했네. 그냥 제가 솔직히 이거 안 봤어요. 근데 8강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뭔 소리야?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리플레이를 다시 봤거든요. 결국 7대2로 9회까지 가서 이걸 이겨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노력한다고 될까? 점수가 7대2로 이겨야지, 6대1로 이겨야지,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바로 집에 가겠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극도의 간절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노력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정신력이 여기서 이제 우리 진짜 끝난다. 단 1%의 가능성은 있어도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물론 노력으로 안 됐겠죠. 운까지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전 이미 기적이 일어났다고 봐요. 물론 이제 8강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노력이라고 하는 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어떤 정신력, 집념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 역시도 에이 저거 안 될 거야 라고 그냥 안 봤었거든요. 그냥 잤었는데 이게 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요. 극도의 간절함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에 운까지 더해진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